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다님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다님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강림, 예수님의 재림, 국가 역사의 정체성에 대한 이 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역량이죠, 역량. 왜 국가 역사의 정체성을 나타내야 되느냐? 개인의 존재와 국가라고 하는 이 어떤 관계는 현재적인 겁니다. 현재적인 거. 내 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분명히 한 사람이 존재해요. 그런데 어느 국가에 있느냐? 이건 또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분명한 또 하나의 관계성이죠. 그거를 배제해버리고 나는 어느 국가도 없다. 그거는요,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현재 존재의 어떤 분명한 위치를요, 어디든지 그건 주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국가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옛날에 참 2012년 이전에는 그런 게 가능했다 하지만 2012년 이후에는요 안 되고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는 이것이 항상 유동적입니다. 국가 형태는 나라는 존재는 존재 자체가요 이거는 그냥 완벽하잖아요. 완벽한데 내 존재를 반 쪼개갖고 나는 내 존재가 지금 반은 여기고 반이 이래가 안 되는 건데 국가는 항상 유동적입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 형태는. 국가 형태가 언제든지 있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국가가 존재했다가 정부 형태로 되어지고 또 이런 거 다르게 모양이 바뀌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볼 때 왜 국가가 있다가 사라지느냐? 요 내용. 나는 여전한데 개인의 소속은 그 속에 계속 있는데 국가는 바뀌어진다. 이제 상당히 어떤 논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어떤 역사적인 거나 뭐 자료를 가지고 막 접근해야 되지만은 국가 역사의 정체성을 우리가 하나의 7년 11조란을 통해서 촛불신앙을 가진 자로서 왜 이 내용을 다뤄야 되느냐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국가가 왜 사라지느냐? 여기에는 국가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속에 불의가 있는 거고 그 속에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찬송가 77장에 77장 3절에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3절 세 번째 단에 거짓과 불의 주 앞에 못 서리. 이 바로 국가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는 지금 현재 존재가 되어지는 것인데 국가가 옛날하고 다르다. 어느 날 갑자기
사변이 일난다, 안 그러면 정변이 일난다, 뭐 남북이 통일돼 버린다, 이래 버리면요, 국가의 내용이 달라져요. 변화돼 버려요. 북한에서 남한하고 합침해서 하는 것도 현재 행정과 완전히 다릅니다. 남쪽에서 북한을 흡수한다 하더라도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오늘요, 지금,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미북 2차 정상회담, 요 내용이요, 이런 요소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국가는 반드시 바뀐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예요. 북한도 바라고 남한도 바라는데 어느 쪽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에서 서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요소인데, 이번 요소에서 반드시 바뀐다. 왜 바뀌느냐? 이것을 촛불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국가 역사의 정체성을 통해서 바라볼 때 왜 바뀌느냐? 거짓과 불의가 있다. 어느 부분에 거짓과 불의가 있느냐, 이제. 어느 부분에.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국가 역사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든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왜 하나의 사례적으로 보여줘야 되느냐, 보여주는 것으로 지금 여기 우리나라를 지금 역사를 지금 다루고 있느냐. 거짓과 불의가 뭐냐? 그것은 우리 국가 역사에 전체 단 할아버지부터 지금부터 4000년 전을 보고, 그 다음에 2000년 가야국이 형성되어졌다. 그리고 세종대왕 3.1절, 지금 현재 3.1절에 가면 1919년이니까 지금부터 불과 100년 전, 이런 요소에서 현재 이승만 정권의 6.25 사변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그 다음에 박근혜, 문재인, 여기까지 들어오는 요 내용을 전체로 가지고 현재 우리가 국가 역사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 역사의 정체성을, 한국 국가의,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의 정체성을 도대체 뭐로 잡을 거냐, 이걸 우리가 붙잡는 거죠. 거기에서 거짓과 불의가 현재적으로 나타난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거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국가 역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거죠. 아, 이거는 틀림없다, 이래 본다는 거예요. 국가 역사의 정체성,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 역사가 기록되기 전에 나타나는 거, 이거는 단지 여기서 주장하는 주장 정도로 아무도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있는 내용만 갖고 세종대왕이나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에 붙잡는다 그러면은 1443년, 1445년이라고 한글 자체를 반포할 때 세종대왕이 연대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1919년, 지금부터 100년 전이 3.1운동이 분명히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단 말이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대한민국 역사의 정체성을 하나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어제 말씀드린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할 때, 세종대왕 그게 한글 반포의 이름이 뭔데, 있는데 그 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백성들의 말이 중국과 달라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중요한 요소. 한국이라고 하는 이 지형에, 왜 이 지형에 대한민국이라는 역사가 여러 다양한 어떤 왕국이 있었고, 여러 내용이 서로 간에 막 합치지면서 한반도라고 하는 형성이 되었고, 지금 현재의 한국, 북한, 이렇게 잘라지는, 전쟁으로 통해서 잘라지는 이런 현재로 자리로 있느냐? 그 전체를 어우리는데, 우리가 이 지형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말이 다른 것과, 그리고 이 말이 다른 것에 통해서 그 대상이 누구냐? 중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엄하게, 엄청나게 이거는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체성을 구름한데요. 이거는 중요한 분수령이죠. 이거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요, 거부할 수 있고, 대한민국 자체 국민이라면은 이것 자체를 부정할 내용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역사적인 사건은, 그거 내가 볼 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 성경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에요. 그건 오로지 대한민국의
세종대왕 실록이, 아니, 세종실록이 아니라 그 한글과 관계된 그 문장에만 나오는 표현이라. 근데 이 내용이 한국 역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바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중국하고 완전히 다른 우리의 지형적인 요 위치. 그러니까 중국도 과거에 이 조그마한 땅 때문에 중국 자체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이거 우리 땅이다 할 정도로 하지 못할 정도로 내부에는 어마어마한 전쟁 덩어리를 있었고,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는 중국의 어떤 간섭이 올까 싶어서 거기서 반대하던 수많은 전쟁들이 거기 있다. 그 전체 역사를 그 말 한마디에 딱 우리가 통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 지형적인 위치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 사고방식이요, 언어 속에서 나오니까 언어가 다르다. 이거는 합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관료들은 중국의 말을 써야 중국하고 소통하기 쉽고, 그러고 행정이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중국의 그 모방해서 하는 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하니까 중국을 떼놓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왕이, 기록으로 남기는 왕이 표현하기를 백성들의 말이 중국과 달라라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분명한 표현이라고. 근데 요거하고 이제 한 1000년 지나나? 500년 지나, 500년. 1400년 해갖고 1919년이니까 한 500년 지나서 나타나는 3.1절. 여기에 연결되어지는 내용은 바로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시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이 교회가 바로 여기에 직접적으로는 개입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개입하면서 온 국민들과 더불어서 나타냈던, 이제 백성들이요, 모든 백성들이 나타냈던, 사실 통합도 따지고 보면은 조금 더 접근해보면요, 이거 교회라고 하는 형태하고 분명히 연결되어진 요소가 있다니요. 비무장으로, 비폭력으로, 총칼 앞에서 맞서는 이런 엄청난 일이요, 일어난 내용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 정체성이라고 할 때 이걸 거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 우리의 정체성이다. 비무장이고 비폭력으로 총칼 앞에 맞서는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거 우리 역사가 그래왔다. 그걸 백이민족이라 말할 수 있는, 대표로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게 바로 홍익사이고 홍익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그 어떤 국민적인 바람이다 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갖추고 하는데 조직적으로 누가 힘들었다, 누가 어땠다, 이거는요 뒤에 후차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이끌어서, 역사가 이끌어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 되지 않는데 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은 있을 정도로, 그게 가지고 있는 연륜에 비하면, 대한민국 역사 중에서 1년 연륜에 비하면 아주 짧은 연륜에 그 일이, 그 관계된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거를요, 교회가 개입했다는 것에서 누가 부인하겠어요? 동안 그것도 우리가 역사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것도 결국 알고 보면 1884년부터 하기 전에 1600년대부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어떤 교회 형태, 볼 수 있는 내용이 동학이다, 동학. 역사를 거꾸로 가서 정리해보면 그런 요소가 접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종대왕부터 시작해서 3.1제까지 그 한 500년, 그것도 같은 왕조잖아요. 이조의 시작 부분. 세종대왕은 4대니까 또 3.1운동은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니까 2조의 마지막 부분이란 말이에요. 2조 전체가 그 500년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다 포함되는데, 처음에서부터 마지막에 있는 이 하나의 내용을
뭐 국가가 바뀌어갖고 왕조가 바뀌어갖고 고려시대 때 이런 역사 또 아니면 이조시대 때 역사 이걸 뭐 억지로 깨말락하는 그런 보다도 같은 왕조에 나타나는 두 사건을 통해서 그보다 더 세종대왕 이전에 저 있었던 1500년 넘어가면 이제는 가야국의 역사가 나오고 또 가야국에서 2000년 더 들어가면은 단 할아버지의 그 역사가 나오고 하는 이런 내용. 이 줄기를 저 일지선을 끼어가면은 지금부터 불과 100년 전에 일어난 이 3.1운동. 그 지금 내일이 바로 100주년 3.1운동을 할 수 있는 이 시기를 좀 볼 때에 그러는 요 내용에서 그러면 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어떤 흐름하고 지금부터 100년 후에 3.1운동 이후에 나타났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게서 나타났던 뭐 대통령들의 여러 가지 흔적들,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 정치 지도들이 나타냈던 그 흐름에 6.25 사변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나타났던 거기에 나타났던 대통령들의 행보는 어떤 의미가 있어갖고 어떤 대통령은 이거는 역사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이거는 맞지 않다. 어떤 대통령은 정치 흐름에서 이거는 분명하다. 라는 것이 분명한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분명한 어떤 가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6.25 사변도 3.1운동이라고 하는 그 흐름에서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준비 안 돼 있는데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적에 대한민국이 마지막까지 발악한 흔적, 전 세계 인류 자체에 대한 어떤 내용의 태평양이니까 다른 어떤 국가에 대해서 뭐 기대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막아야 되는 우리 민족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서부터 전부 다 붉은 색깔로 넘어오는데 여기서 막아낸 하나의 3.1 정신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요. 시대에다가 흘러가지고 100년 흐르면서 전 세계 흐름이 막 어마어마한 그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그 내용에서 넘어오는 거기서 마지막 남긴, 마지막 저항했던 그 세력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것은 뭐 총칼 안 들었다. 아니 3.1절에는 총칼 안 들었는데 우리는 총칼 들었다. 총칼을 들고 안 들고 그것 자체가 그 당시에 비교가 되지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 아니야. 그냥 밀려오는 내용이 그대로 있잖아요. 부산까지 밀려온, 낙동강 요까지 밀려온, 불과 며칠 사이에 요까지 막 밀리내려온 그것 자체의 현상이 3.1운동의 현상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100년 사이에, 그때는 100년도 안 되죠 뭐. 1919년, 1950년, 60년 정도밖에 안 된. 그로부터 우리가 연결이 된다면은 6.25라고 하는 이 전쟁은 3.1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100주년 내다보면서 같이 우리가 3.1절은 한민족 더구나 참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어떤 그 당시에는 뭐 제국주의라든지 뭐 이 국가의 식민정책이 전 인류 간에 퍼져 있는 거기에서 어찌 보면 반대하는 하나의 우리의 몸부림을 한다면은 또 하나의 식민지 형태로 넘어오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물결 앞에 우리 민족이 저항했던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자. 그럼 시작이란 말이에요. 세계화로 나아가는데 3.1절은 식민지 안에서 어쩌면 소극적인 위치에서 우리가 저항한 내용이라 그러면은 이제 세계화로, 대한민국이 세계화로 가는 어떤 길목에서 첫 어떤 포성이,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한번 몸부림을 치는, 우리의 위치를 나타내는 인류 전체 앞에서 나타내는데 그 나타내는 모습이 3.1운동에서의 연결되어지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식민지, 어떤 이념적인 내용에서 다가오는 것에서 저항했던 하나의 몸부림을 우리가 보였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작이죠. 현재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6.25 사변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권이 계속 지금 현재 이어지는 이 내용이 온다면은 지금 현재 6.25 사변 이후로 세종대왕의 백성들이 중국과 달라 하는 이 내용을 나타내는 그 흔적은
어느 대통령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럴 적에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그 다음에는 누구야? 노태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우리가 깰 수 있지. 그러면 또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 지금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이승만부터 계속해서 지금 다 깰 수 있죠, 여기까지. 정권을. 한 세대가 볼 때 깰 수 있는 이 내용에서 이 세종대왕에서부터 3.1절, 이조 시대 때 나타났던 이 500년 허가에 나타난 이 대한민국의 역사 정체성을 깰 수 있는 국가 정치 지도자. 그래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한국의 역사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할 적에 들어갈 수 있는 왕들은, 대통령은 누가 되겠느냐. 그걸 갖고 지금 현재 박근혜를 해서 문재인하고 대비될 수 있는 이 요소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이승만의 그 위치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중국과 달라 하는 이 부분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잖아요. 6.25 사변의 바로 현장에 몸소 있었고, 분명히 이승만부터 시작되는 거, 그런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여러 가지 그 뒤로도 그렇고 전체가 다 이승만을 기조로 해서 박정희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미국 철수, 미군 철수 문제가 나올 때 역사에 나타나지 않는 사건, 물론 다른 기록에는 있지만은 이거 자체를 일반 역사에는 나타나지 않는 미군 철수에 우리 국가가 이래 되면 안 된다 하는 것, 즉 반대했던 그 내용. 그 뒤에 박근혜까지는 사실은 어느 대통령인들요, 여기에 전체가 다 낙제점이에요, 낙제점.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된다. 박근혜하고 박정희는 바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딸 사이에, 여기 중간에 들어있는 어떤 사람도 있을 수가 없다. 이 내용을 문재인 정권은 바로 6.25 사변부터 박근혜까지를, 그 역사를 군사 독재 정치라 그래갖고, 군사 정권이라는 이 내용에서 독재 정치라고 해갖고, 이승만 독재를 해갖고 쫓겨났다 이런 내용을 해갖고 독재 정치, 군사 독재 정권 이라고 이 자체를 6.25 사변도 몽땅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내는 내용이 문재인 정권은요, 철저하게 친중입니다. 친중. 제가 이 시간에 분명히 어제하고 다르게 오늘은 분명히 이야기할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 그 별칭을 별도로 할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있는 동안에 제가 간첩인 줄 몰라가지고 아무 말 표현 못했어요.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 대한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은, 나타난 내용은 2018년 작년이죠, 작년. 11월 30일 문재인 대통령하고 중국 가서 그랬는지 거기서 3불 합의를 했어요. 3불 정책을 한다. 첫 번째, MD 가입 안 하겠다. 문재인 정권이 그래 한 거예요. MD라는 뭔가 미국의 미사일 디펜서, 미사일 체제에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하는 그 체제, 미국의 MD 체제에 가입하지 않겠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처음 올 때 한참 어떤 세월호 때문에 시끄러울 그때에 사드를 배치해버리는 그 전격적인 배치, 그 배치를 2차 이후로, 2차부터는 다음에 사드는 배치 안 한다.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한미일 동맹을 맺지 않는다. 지금 한국과 미국하고 사이에는 한미 동맹이 있는데 일본을 이어서 하는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는다. 중국이 원하는 그대로 이 정책을 그대로 작년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나머지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이 외에도 엄청난 내용이 많이 있는데, 행보를 볼 때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적은 가지다 할지 모르지만은 중국 공산당원 중의 어떤 위치에서
공산당원으로서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부분을요 분명히 밝힙니다. 그거를요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에 맞춰서 세종대왕이 표현한 대로 백성들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하는 이 부분에요 분명히 배치되어지는 요소가 있다.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입장이 그런 거예요. 뭐 정부에서, 국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대통령직을 빨리 그만두고 얼른 지금 해외로 가서 살고 싶은, 해외에 가서 그냥 막 쿡 숨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대통령의 행세는 그저 너울이요, 허울이요. 빨리 임기를 끝내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지금 국가 정세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